시장에서 떠오르는 종목들 놓치지 않고 원샷 원킬로 잡아드립니다. 먼저 주식시장을 뜨겁게 달군 주요 업종들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AI 관련주입니다. AI 구독 서비스를 마이크로소프트가 AI 구독 서비스를 발표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죠. 우리 시장에서도 AI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의료 AI 관련주 JRK, 딥노이드, 뷰노 등이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다음은 조선주입니다. 조선업황의 글로벌 수요 회복세가 뚜렷해지면서 조선주들이 하루 만에 반등의 성공,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그 가운데 삼성중공업, STX중공업 등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방산주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미국 시장 진출을 본격 추진한다는 소식에 방산주 전반에 활기가 돌았는데요. 하지만 장중 상승폭을 축소하면서 한국항공우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하락으로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지금부터 내일장에서 상승 치트키가 될 종목들 점검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시간 한용희 대표와 함께합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방산주가 미국 시장 진출 기대감에 들썩였는데요. 지난해 한국 방산기업 수주 잔고가 100조 원을 넘어서면서 K방산 위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방산주가 이제 가치주가 아닌 성장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올해도 계속해서 추가 수주 기대감을 키우고 있죠. 네, 맞습니다. 지금 한국 방산기업 수주 잔액이 100조 원을 넘어섰다라는 이슈가 나왔는데 국내 방산 대표 5개 업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LIG넥선, 하나오션, 현대로템 수주 잔액을 보시면은 일단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수주 잔고가 가장 많았습니다. 52조 정도 기록을 했고 그다음에 카이, 한국항공우주죠. 이제 24조를 기록했고 LIG넥선은 이제 12조, 현대로템은 이제 5조 원 정도 수주를 기록하면서 방산업체 수주 잔액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는 러시아랑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으로 인해서 주변 국가들이 국방비를 계속적으로 좀 늘리고 있고 무기에 대한 수입을 많이 늘리고 있기 때문에 국내 방산업체에서는 사실 북유럽 국가나 동유럽 국가들이 사실상 이쪽에서 무기 수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수혜를 많이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방산업체 로키드 마틴이 우크라이나 전쟁 특수를 노리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요. 국내 방산주 역시 2분기 실적 기대감이 큰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방산주 실적 기대감이 굉장히 좀 큽니다. 미국 방산업체 로키드 마틴이죠. 우크라이나 전쟁 세계 군비 확장 흐름을 타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는데요. 2분기 순이익을 보시면은 16억 8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매출 같은 경우는 167억 달러를 기록을 했는데 순이익이 좀 많이 돋보였습니다. 지금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YOY 기준으로 보면은 3억 900만 달러에서 이제 5배가 성장한 흐름을 보였고요. 여기에 대한 배경으로 봤을 때는 F-35 전투기가 수입이 많았었고 그다음에 중거리 유도 다연장 로켓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하게 좀 여겼던 게 뭐였냐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하이마스라는 건데 우리 국산 무기 중에서는 이제 천무라는 그 다연장 로켓 시스템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하이마스랑 천무랑 비교가 많이 되는데 사실 하이마스 같은 경우에 가격이 굉장히 좀 비싸지만은 천무 같은 경우에는 가성비 모델로 좀 손꼽히는데 여기서 이제 방산 실적 기대감이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턴 대표 방산주들을 토대로 추가 상승 여력을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종목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올해 방산주 가운데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준 종목이기도 한데요. 이번 2분기 실적 시즌을 계기 다시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주력 자주포는 이제 K9 자주포라고 하는데 큰 손은 폴란드입니다. 폴란드가 최근에 무기 수출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죠. 그래서 폴란드가 212문을 도입한다라는 이슈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집트 쪽에도 수출이 있습니다. 2조 원대 수출 공급한다는 계약이 있었고 그다음에 앞으로는 어떤 국가가 좀 수입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할 텐데 지금 가장 부각을 많이 나타내는 것은 루마니아 쪽입니다. 루마니아 현지 언론에서도 나온 이슈를 봤을 때는 일단 2023년도에 54문 정도 우선 배치를 하겠다라고 밝혔었고 그다음에 최대 90문까지 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겼었는데 그럼 두 단계에 걸쳐서 이제 계약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1차 계약에서는 11억 5천만 달러 정도 추정이 되는데 2단계까지 포함하면은 한 20억 달러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폴란드랑 이집트 그다음에
그 루마니아까지 진출이 된다라고 하면은 다른 군비를 많이 증강하는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도입을 많이 할 것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만나볼 방산주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함께 실적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현대로템입니다. 현대로템은 방위 산업에 이어서 철도 부분에서 일감을 넉넉히 확보했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현대로템은 이제 방산뿐만 아니고 철도 관련주로도 엮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과거에 현대로템 보시면은 조금 대북 철도 관련주랑 엮였었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대북 철도 관련주들보다는 역시 방산업체로 조금 묶여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도 큰 손은 이제 폴란드죠. 폴란드가 이제 1000기를 도입한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그러면 현대로템은 지금 국내 공장 풀캐파로 돌려도 몇 년치를 계속적으로 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생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폴란드 현지에서도 생산한다라는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장기적으로 이게 수주 금액이 계속적으로 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고 그럼 지금 K2 전차가 지난해 17조 원을 1차 수출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 순방을 하면서 폴란드 2차 방산에 대한 수출 기대감이 좀 커졌습니다. 그러면은 2차 수출 규모 같은 경우는 90억 달러고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11조 원 정도 되는 규모인데 여기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뭐였냐면은 폴란드에 이제 90억 달러를 전체 대출을 해주면서 간다라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00기를 도입한다라는 것 자체가 모멘텀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에서는 사실 조금 조정을 보이고는 있지만은 지금 뭐 3만 원대 초반에서 한번 잡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만나볼 방산주는 한국항공우주입니다. 한국항공우주 주가는 앞서 만나본 두 종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인데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미국 로키드 마틴하고 같이 이제 개발한 T-50 계열경 전투기가 있습니다. 만약에 한국항공우주가 이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미국 진출이 좀 성공적이다라고 하면은 수주가 상당히 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주가 전반적으로 방위산업체 주가들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그 연초부터 시작해서 주가가 많이 오른 부분들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들어가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조금 조정이 나왔을 때 실적 부분을 보시면서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표 방산주 살펴봤는데요. 대표님이 생각하는 원픽도 궁금합니다. 저는 한국항공우주가 가장 좀 좋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미국 시장 진출이 좀 성공적이다라고 하면은 경전투기 시장에서 이제 1,300대 물량이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돈은 얼마 정도가 되냐면 한 20조 원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수주를 따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은 실적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5만 원대 초반보다는 조금 더 심리적인 리스크를 감안을 했을 때는 4만 원대 후반에서 한번 노려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방산주에 대한 다양한 정보는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친구 추가를 하시면 다양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의 핫 업종들 살펴봤고요. 잠시 후 내일장에서 절대로 놓치면 안 될 핵심주 스포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